자,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 결국 상가도 팔고 재산도 기부하고 버텼는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떻게 해서든 쓰임새가 있을까 봐 노력해봤고 몸부림도 쳐봤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인 것 같다. 매각 차액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남은 돈보다 80만 원인가 더 내서 기부를 했다고 하면서 이해찬 대표에게 편지까지 썼지요. 예비 후보라도 뛰게 해달라. 그랬는데 당에서는 좀 계속 판정 보류하면서 아마 은근히 좀 불출마했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을까요? 결국 불출마했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향후 제 진로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집 매각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네. 다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좀 캄캄하고 네. 두려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입니다. 그간의 우리 검증위원회는 김우겸 신청자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충분히 소명된다. 부동산 투기라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고 또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익이 없이 기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신청자가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정일환 교수, 일단 본인이 자진해서 불출마 선언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요. 당에서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것을 좀 살려준 이런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명예를 최소한 지켜주려고 당에서 좀 배려한 느낌이 좀 있고요. 저는 역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결국은 법적 판단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 그것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요. 김우겸 전 대변인이 어떤 상황에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유력하고 당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했다면 또 그 또한 또 다른 판단이 가능했을 거거든요. 자, 김우겸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한 번 하나의 사건으로 두 번 교수형 당하는 꼴이다. 이렇게 좀 억울한 심정을 피력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전체 총선 전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율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7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 지지율입니다. 지금 평지 상황이 아니에요. 금방 결승 고린집 눈앞인데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런 당내 상황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출마라든가 이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정말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김우겸 전 대변인이 불출마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 결론이 쉬운 선거는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까? 일단은 불개패고요. 불개패. 검은도를 들었잖아요. 흑석동에서. 일단은 그 1월 달에 2018년 1월 달에 대변인이 되고 7월 달에 샀어요. 25억 7천만 원. 그런데 매도를 2019년 12월 달에 했는데 불과 1년 5개월 동안에 8억 8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10억을 갖다가 빌렸는데 1년 5개월 만에 8억 8천을 벌었으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가 88%가 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 한 1년에 1억 저금하는 것도 연봉 몇 억씩 받아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사실은 보기 어려운 건데 심지어 정의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버리고 돈을 쫓은 대변인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자중해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해찬 대표한테 편지 쓴다고만 썼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아주 의지가 강해 보였는데요. 저는 사실은 김우겸 전 대변인 개인적으로는 섭섭할지 몰라도 처음부터 아예
뭐 부동산 차익을 낼 테니 나를 국회의원에 나가시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부동산 정책하고 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 우선 스스로가 대변인의 자리에서 그거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번 당에 타격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본인이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셨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에서는 좀 곤혹스러웠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늦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신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근데 처음부터 좀 아예 그냥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동산과 미투. 아마 이번 총선에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최진영 변호사. 네, 뭐 아마 김의겸 대변인 오늘 부부싸움 잘못하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집 살 때도 부인이 알아서 했었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억 빌려가지고 1년 반 만에 8억 8천만 원 남겼다는 게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 말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본인이 이제 보면은 실제로 지역의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은 승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내부적인 어떤 예비 경선에 나갈 자격도 안 주니까 이 대표님한테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예. 결국은 본인은 이제 나를 2번 죽이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정당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총선 필패의 길이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길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외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원만하게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여전히 여당이 상당 부분 지지를 받는 것이고 이번 선거 만약에 그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공천을 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것이 정말 그 총선 필패의 길이었을 텐데 예. 이 부분 김의겸 그 대변인을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걱정하면서 이 부분을 우려하게 봤던 것은 오히려 한국당 측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런데 정진환 교수 이번에 김의겸 전 대변인 예비 후보만이라도 좀 등록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비 후보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에서 예. 기본적으로 요건을 그 후보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아.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예. 당의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아. 있죠. 그러나 이제 선관위 등록 바로 하면 예. 무소속인 경우에는 누구나 예비후보 등록할 수 있죠. 경선을 해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 등록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선을 하든 안 당내에서. 하든 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예. 자는 당의 자격심사위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당규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 한 것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느냐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김의겸 전 대변인 결국 불출마 선언 배경 짚어봤습니다.